자, 그러면 저희가 이춘석 민주당 탄핵 실무추진단장 전화로 연결해서 시계가 빨라졌단 말입니다. 어쩌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때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직접 물어보고요. 두 분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9일이라고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못을 박았고 날짜가 당겨진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빨라진 겁니까? 지금 여야가 합의된 본의원 날짜가 네. 12월 2일, 1일, 2일, 8일, 9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 날짜에 하지 않으면 다시 여야 합의로 본의원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잡혀 있는 본의원 날짜 안에서 사실은 이 판단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이 공분과 이런 실망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예, 촛불 집회로 나타나 있고요.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 하야하라, 탄핵하라 하는 목소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정치권이 탄핵 정국을 마무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1일 지금 날짜에 대해서는 아마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합의를 할 거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게 12월 2일, 9일이 나오지만 이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지 않았고 저도 어제 국민의당의 김관영 추진단장과 좀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한 적이 없고 저희 실무추진단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만반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그 법적 검토와 그 의견서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건 우 원내대표께서 이르면 12월 2일 말씀을 하신 것은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변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또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네. 이게 빨리 하는 게 의결 정수를 채우기가 쉬운 거냐, 좀 시간을 더 버는 것이 의결 정수를 채우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의견이 다 갈리더라고요. 지금 사실 국민의 요구는 정점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또 부담을 가질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예. 오히려 좀 더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네. 그 시점 자체가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국회 12월 2일에는 또 예산안 심의와 또 예산 부수법안의 절차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하는 것이 더 낫겠냐 하는 것들은 원내대표단 합의를 통해서 곧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2월 9일이 되면 그때쯤이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시점이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된 뒤고 그 시점이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음 주에 만약에 12월 2일에 표결한다. 그러면 200명 넘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2일 날에는 안 되고 9일 날에는 되고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보면 친박이냐 비박이냐 또 비박에서도 또 사람 개인적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어제 김무성 대표가 하여튼 그런 발언을 해서 좀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이게 또 기간이 오래 가면 새누리당도 탄핵 정국 이유를 고려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이 지금 견해 문제도 다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요구,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게 저희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같이 대담하고 있는 이상희 교수님하고 유영아 박사님 같이 대담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음 12월 2일 날 한다, 9일 날 한다 했을 때 지금 171명인데 최소한 40명 정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탈당한 의원은 김용태 의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잡고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200석이 안 넘으면은 그때는 사실상 정치적인 면죄부가 되고 정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의 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희가 네. 판단할 때도 국민적 요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옳은 거냐? 이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가 어떻겠느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새누리당과의 공식적인 창구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실은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안전한 숫자를 최소한 확보하고 그 탄핵의 의결 절차에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12월 2일, 9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날짜 아니에요? 저는 꼭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많이 허여돼 있다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반드시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탄핵 전공 다음에 대한 정치 상황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에 그걸 야당이 수용하지 못했을 때에 탄핵 의결 정도수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염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는 게 예컨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오고 어제 이걸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김호성 전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고 일부 의원들도 얘기하는데, 이 탄핵의 전제 조건으로서 개헌에 대한 정확한 입장, 약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총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호재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하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특검 그리고 탄핵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이 하야라는 것은 결국 뭐 민심을 대변하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특검을 가자, 뭐 그런 취지에서 특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것은 또 보면은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졌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특검을 주장할 이유도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적 부응도 중요하지만은 이 검찰 수사에서 공범이나 피의자로 밝혀졌기 때문에, 또 그게 기재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주장했던 또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좀 것인데, 짧게. 이런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하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 우리 촛불 민심이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사실은 탄핵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문제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전혀 하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는 불가피하게 이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 특검과 탄핵은 법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특검의 결과 또 검찰의 결과와 달리 이미 헌정유리 사태가 됐기 때문에 헌법의 위반 사항도 저는 명백히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특검이라는 카드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정도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의 결과도 뭐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진실을 밝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탄핵과 이 특검이 논리적으로 모순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르면 12월 2일에 국회에서 표결하면은 12월 2일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국회 예. 추천 총리는 이제 그 물 건너 간 것이니까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은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에서 그 황교안 리스크, 뭐 황교안 트라우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비를 하신 겁니까? 뭐 이거 괜찮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 이 중립 총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 게 맞는 거냐, 이 국민적 요구에 맞는 거냐 해서 그와 별도로 지금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와대에 다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송달 절차를 거쳤을 때에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이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허용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거 좀 다시 한번 바로 직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국회에서 가게 되고요?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결된 절차를 이 국회의장께서 법사위원장이 넘기고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께 보내서 대통령한테 그게 도달했을 때에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네. 그 사이에 일정 부분의 갭은 있을 수 있다. 그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 사이에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글쎄요. 아니 그 절차를 뭐 바로 밟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밟을 수도 있고 하는 판단의 문제를. 예, 어쨌건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춘석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예.